이야기는 제가 10년 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을 뒤흔들었습니다. 단지 기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조용히 세계를 뒤집었는지에 대한 놀랍고도 감동적인 진실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지금껏 몰랐던 진짜 혁신의 얼굴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이 지금 보고 계신 이 영상은 단순한 기술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10년 동안 믿고 써온 진실이 단 하나의 문서로 산산이 무너졌던 그날 밤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의 기술 전문지에서 10년째 아시아 기술을 취재해온 기자 마티아스 슈미트입니다. 제 전문 분야는 일본 기술이었습니다. 소니의 정밀함, 도요타의 장인 정신, 도시바의 반도체 기술까지 유럽 산업계는 오직 일본 기술을 기준 삼았고 저 또한 그 믿음을 글로 담아왔습니다. 기술의 아시아 일본. 이것이 제가 믿고 전했던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2024년 1월 일본 대기업의 내부 문서를 접한 순간 그 믿음은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보고서의 제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 기술 의존도 심화에 따른 리스크 관리 방안. 일본이 한국 없이는 생존조차 어렵다고 일본 스스로가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10년 동안 단 한 줄도 그런 내용은 써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깨어있지 못했던 걸까요? 아니면 세계가 조용히 뒤바뀌고 있었던 걸까요? 이 의문을 품은 채 저는 도쿄로 날아갔고 거기서 더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기술 포럼의 무대 위, 일본을 대표할 줄 알았던 기조 연설자 자리에 한국의 젊은 연구원이 올라섰습니다. 발표의 내용은 믿기 어려웠습니다. 일본이 10년 걸려 개발한 기술을 한국은 단 3년 만에 따라잡고 이제는 두 세대 앞서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기술이라는 것은 역사가 아니라 속도와 의지로 쓰여진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쉬는 시간, 저는 포럼장 한켠에서 계속 뭔가를 적고 있는 한국 연구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기술의 미래라고 믿었던 곳은 이미 과거가 되어버린 건 아닐까?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전 세계의 지식을 흡수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하고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이 영상에 담겨 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누군가에겐 충격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겐 자부심일 수도 있으며 누군가에겐 도전이 될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한다면 단순히 기술을 넘어 세계를 변화시키는 사람들의 진짜 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감동 스토리를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큰 응원의 표시입니다. 이제 함께 가보실까요? 기술의 미래가 시작되는 그곳, 바로 한국입니다. 도쿄로 향하던 비행기 안, 나는 내 손에 들린 일본 기업의 보고서를 다시 펼쳐봤습니다. 한국 기술 의존도 심화에 따른 리스크 관리 방안. 한 문장 한 문장이 내가 10년 동안 써온 기사들을 비웃는 듯 했습니다. 한국은 빠르지만 얕다, 일본은 느리지만 깊다. 나는 그런 대조 구조 속에서 일본을 찬양했고 한국은 늘 한 발 늦은 모방자로만 묘사해왔죠. 그런데 지금 그 일본이 한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스스로 작성하고 있었다니. 도쿄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곧장 아시아 기술 혁신 포럼 현장을 찾았습니다. 연사 목록을 훑던 나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죠. 기조 연설자의 이름이 일본인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젊은 연구원이 무대에 올랐고 그는 자신있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유로모픽 칩 기술 분야에서 일본보다 두 세대 앞서 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고 관중석 일부에선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곧 이어진 자료들과 수치는 그의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한국은 불과 3년 만에 일본이 10년간 축적한 기술을 따라잡았고 이제는 그 위에 응용과 융합을 더해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었습니다. 평균 연령 28세의 연구팀, 논문 분석 개선 아이디어 회의바로 프로토타입 제작. 그들에겐 주말도 밤낮의 경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피곤한 얼굴은 없었어요. 오히려 눈빛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쉬는 시간, 나는 일부러 그 연구원들과 같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내 기사를 읽고 있다는 말에 당황했죠. 그런데 그 말이 이어졌습니다.
기자님의 일본 기술 분석이 저희에겐 정말 도움이 됐어요. 저희는 항상 그걸 교과서로 삼고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거든요. 벤치마킹이 아니라 도약의 발판이었던 겁니다. 그들의 학습 방식은 단순했습니다. 1. 전 세계 기술 논문 실시간 분석. 2. 그 기술의 한계 파악. 3. 대안을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실험. 그 다음날 나는 더 큰 충격을 맞게 됩니다. 일본 대기업 연구소장 30여 명이 참석한 비공개 세미나에서 도요타 중앙연구소 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신입 연구원이 3년 걸린 프로젝트를 한국은 6개월에 끝냅니다. 문제는 그 결과물이 더 좋다는 겁니다. 회의장은 술렁였고 몇몇 소장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소니 연구소장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작년 개발한 이미지 센서 기술을 삼성은 3개월 만에 재현했고 지금은 2세대 앞섰습니다. 파나소닉 연구소장은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24시간 체제로 연구를 돌립니다. 놀라운 건 그들이 재미있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히타치 연구소장의 말이었습니다. 공동 프로젝트에서 일본은 회의 일정을 잡는 동안 한국은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옵니다. 우리가 검토할 때 그들은 이미 업그레이드 중입니다. 그 세미나는 단순한 기술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자리였고 그 두려움은 단순히 속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도전 방식,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 그리고 무엇보다도 몰입과 재미의 힘이 그들에게는 너무 낯설고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세계였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애니시 연구소장이 말한 사례는 나에게 또 하나의 전율을 안겨주었습니다. AI 학회에서 우리가 발표한 수식을 한국의 대학원생이 즉석에서 개선해 증명했습니다. 연구팀 전체가 말을 잃었죠. 그날 밤 나는 숙소 창밖 도쿄의 불빛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기술의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배움과 실행의 속도가 세상을 바꾸는 시대다. 그리고 그 속도를 가진 나라는 바로 한국이었다. 도쿄에서 돌아온 후 나는 머뭇거릴 틈도 없이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어떻게 한국은 이런 변화를 이뤄냈는가? 단지 성실함, 근면성, 야근 문화만으로는 결코 설명할 수 없는 변화였기 때문입니다. 나는 서울 강남의 한 AI 스타트업을 찾았습니다. 평범한 건물의 5층,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열기가 확 밀려왔습니다. 좁은 사무실 안 20대 연구원들이 각자의 노트북을 보며 토론하고 실험하고 수시로 화이트보드에 수식을 그리며 뭔가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한 연구원에게 물었습니다. 이런 방식이 지치지 않나요? 그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치긴 하죠. 그런데요, 우리가 만든 게 실제 세상에서 쓰이는 걸 보면 또 힘이 나요. 단지 연구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참여자로서의 자각. 나는 그날 저녁 서울대 출신 AI 박사들과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말했습니다. 한국의 최대 강점은 속도입니다. 하지만 그건 단순히 빠르기 위한 속도가 아니라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기 위한 속도죠. 그들은 매일 아침 세계 주요 학술지 100여 개의 최신 논문을 AI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분석하고 그중 유망한 논문 510편을 빠르게 정독해 오후에 개선 아이디어 회의를 진행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면 실제 프로토타입이 만들어집니다. 그 속도, 그 집요함, 그리고 무엇보다 실행력은 내가 일본에서 본 그 어떤 시스템보다도 치밀하고 강력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실패에 대한 인식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일본에서는 한 번 실패하면 다시는 기회를 얻기 힘든 분위기였지만 한국에서는 실패가 학습의 일부였습니다. 한 스타트업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패해서 좋았던 건 우리가 뭘 몰랐는지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패한 날이 배운 날입니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로 도전하는 기술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서울 외곽의 한 대기업 연구소. 실험실에 들어서자마자 다국적 연구원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MIT, 옥스퍼드, 도쿄대, 카이스트. 전 세계의 인재들이 한국의 연구소에 모여 있었고 회의는 영어로 자연스럽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지금껏 내가 기술을 바라보던 모든 시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은 세계를 교과서 삼아 그것을 완전히 새로운 한국식 해석으로 재탄생시키고 있었습니다. 연구원들은 말했습니다. 기술은 혼자 개발하는 게 아니라 지식을 공유하고 융합하는 거예요. 한국은 그걸 제일 잘합니다. 속도, 실험, 학습, 실패, 수용, 협업. 이 5가지가 바로 우리의 무기예요. 일본은 한 분야를 깊이 파는 장인 정신을 기반으로 하지만 한국은 여러 기술을 빠르게 섭렵하고 융합하는 하이브리드 혁신으로 미래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나는 지난 10년간 내가 써온 기사들을 되짚어봤습니다. 수백 개의 기사. 손이 미래를 만든다. 도요타의 정밀 혁신. 히타치 산업을 바꾸다. 그중 단 한 번도 나는 한국을 중심으로 다룬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모든 중심이 조용히 그러나 명확히 한국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마침내 내 첫 한국 기술 중심 기사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더 코리아 웨이 지식을 혁신으로 바꾸는 사람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확신했습니다. 기술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실행의 시대, 속도의 시대, 배움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한국이 있습니다.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닌 세상을 바꾸는 선두주자로서의 한국.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의 연구실 어딘가에서는 또 하나의 세계가 태어나고 있을 테니까요. 나는 독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문득 창밖의 하늘을 바라보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10년 동안 무엇을 봤던 걸까? 일본 기술의 위대함을 찬양했던 수많은 기사들, 그것들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 진실이 시간이 지나며 더 이상 현재를 설명하지 못하게 된 것이었죠. 세계는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변화의 시작점을 한국에서 보았습니다. 귀국 후 나는 편집부에 내가 한국에서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정리한 첫 기사를 제출했습니다. 더 코리아 웨이. 한국식 속도, 한국식 도전, 한국식 학습의 힘. 처음엔 반발이 컸습니다. 일본 기술을 오랫동안 우상처럼 다뤄온 선배 기자들은 화를 냈고 편집장은 조심스럽게 말했죠. 마티아스, 너 혹시 한국 쪽에서 로비 받은 거 아니야? 하지만 내가 제시한 수치와 자료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최근 5년간 네이처 사이언스 논문 인용지수, AI 바이오 분야 특허 출원, 배터리 반도체 기술의 시장 점유율. 모든 지표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훌륭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만 미래의 속도와 유연성은 한국이 가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사 게재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스웨덴, 핀란드 등 유럽 주요 국가의 산업 전문가, 정책 결정자, 교육자들이 기사 링크를 공유했고 지금 우리가 배워야 할 모델은 한국이라는 피드백이 쏟아졌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나는 베를린에서 열린 유럽 최대 기술 콘퍼런스에 참석하게 됩니다. 10명의 기조 연설자 중 7명이 한국인이었습니다. 5년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장면. 일본 대표단은 청중석 가장 뒷줄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하고 있었고 한국 연설자들은 완벽한 영어로 실험적이고 창의적인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날 확신했습니다. 기술은 과거를 계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미래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과 실행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한국은 더 이상 일본을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기술을 복제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지식을 융합하고 문화를 뛰어넘고 실패를 껴안고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는 창조의 주체였습니다. 내가 만난 수많은 한국의 젊은 연구자들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재미있어서, 정말로 알고 싶어서, 무언가를 바꾸고 싶어서 연구하고 실험했습니다. 그 진심이 바로 한국 기술의 진짜 원동력이었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자랑스러운 기술 유산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의 장인 정신, 품질에 대한 집념은 전 세계가 배워야 할 자산입니다.
그러나 미래는 다른 조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빠른 실행, 유연한 사고,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 그리고 지식을 연결하고 확장하는 융합적 사고력. 이 모든 것을 가장 자연스럽게 체화하고 있는 나라. 그게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기술의 미래는 더 이상 일본에 있지 않습니다. 기술의 미래는 한국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도 생각의 전환이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진실과 감동의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의 다음 혁신은 어디서 시작될까? 그 해답, 어쩌면 이 채널의 다음 이야기 속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단지 한국 기술의 우수함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얼마나 자주 편견에 기대어 세상을 보고 있는지에 대한 하나의 거울이기도 합니다. 저는 10년 동안 일본만이 기술의 중심이라고 믿어왔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수백 개의 글을 써왔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의 진실 앞에서 그 모든 믿음이 깨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 배움은 언제나 현재형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 채널은 앞으로도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서 당신의 생각을 확장시킬 수 있는 이야기, 세상을 다른 시선으로 볼 수 있는 질문, 그리고 배움과 감동이 공존하는 영상들을 전해드릴 것입니다. 만약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게나마 울림이 있었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은 단순한 클릭이 아닙니다. 이 영상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게 하는 당신의 따뜻한 지지입니다. 그리고 좋아요는 우리가 만든 이 여정이 옳은 방향이었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의 댓글 하나, 공유 한 번이 이 영상을 기다리고 있는 누군가에게 새로운 생각과 영감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세상의 진실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눠요.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공유는 이 감동 스토리를 더 멀리, 더 깊이 퍼뜨리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감동, 또 다른 진실, 또 다른 세상의 모습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매 영상 단 한 사람이라도 내가 뭔가 놓치고 있었구나 하고 느끼게 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 구독하고 함께 이 여정을 계속해주세요. 세상의 속도가 아무리 빨라도 본질을 꿰뚫는 이야기들은 언제나 깊이를 가질 테니까요. 감사합니다. 감동 스토리 채널이었습니다.